12시 34분 하루의 중심 세상을 읽어드립니다. 스픽스 1, 2, 3, 4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연자 두 분 소개할까요? 김민주 민주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박수로 시작하는데 속보가 워낙 많고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오늘 단독으로 또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신현영 전 의원도 도착한 대로 소개하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현 총리와 관련돼서 뭔가 중요한 합의를 했다 또는 동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김민주 소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거예요. 네.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차기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인식을 공유했고요.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 함께 잘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송영길 대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김민석 총리에게 김 총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런닝메이트면 런닝메이트 아니면 지지선언이면 지지선언 모든 거를 김 총리 의중을 먼저 내가 생각하겠다. 먼저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면 같이 뛸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고 출마 안 할 수도 안 있다.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 모든 거를 것에게 일임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원팀이 되었고 원팀이라고 봐야죠. 누가 당 대표 되는지도 두 사람은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되어라라고 송영길 대표와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됐고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방송이나 아니면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항상 정청래 대표의 상황을 보겠다. 호남의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각을 제일 먼저 세웠잖아요. 네, 총리는 지금 아직은 총리니까 각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자기가 치고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방송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출마 여부까지도 김민석 총리가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기 의원인가요? 비교적 좀 총리 계열의 친명 의원 중에 한 분인데 방송국에도 있었고 어제 방송에 나가서 결국 송영길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또 인천 분이잖아요. 단일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건 돌려서 단일화하지만 사실은 모든 거를 같이 전당대회를 같이 고민하는 거다라고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또 어제 이윤기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윤기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당대회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이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누구와 누구의 승부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김민석 총리는 이제 총리 사임하시고 뭐 당대표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제 뭐 육선이 되시고 그 탄탄한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영웅처럼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좀 고민하고 계시고 고민입니까? 기정사실입니까? 오늘도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두 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청 대표 당연히 기존에 그 정청 대표도 연임 도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3파전이 이루어질 되지 것이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3파전. 아유, 정말 어떤 크게 이번에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전망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는 뭐 결국 단일화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도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벌써부터 내 외부에서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 진행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게 두 분이 좀 생각이 같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3파전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 예측이고 오늘 지금 그 김민주 소장이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열려 있다고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지금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전달됐고 사실상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중을 드러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죠. 너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럴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에 사실상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 진척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는 함께 마음을 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굉장히 빨리 이른 시기에 뭐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뭐 속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또 정경래 당대표 간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선인님 전당대회 나가시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민심과 우리 당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제가 국회로 돌아가는 게 제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보다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뒷받침하겠다는 자세인데 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당의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와 확실히 서로 팀워크가 될 수 있는 당 지도부 구성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김민주 지금 소장이 전망했던 취재했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네요. 어쨌든 뭐 알고 보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과 민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라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 아예 김민석 총리가 판단 내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판단 일을 내려라는 게 사실은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어서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모든 뜻대로 김민석 총리에게 맡기고 싶다. 그리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윤기 의원은 인천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하고도 친한 부분이 있고 OBS 출신이어서 오랫동안 송영길 의원하고 관계도 있거든요. 반면에 또 김민석 총리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어서 이 이윤기 의원이 발언은 애돌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단일 대우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당 대표는 김민석 총리 쪽으로 가는데 김민석 총리는 이제 판단 내려야 될 매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 중에 절반 이상은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정청래 대표를 어느 정도 견제 발언하면서 호남의 민심을 이렇게 세워서 단일화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송영길 대표의 인지도가 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김민석 총리를 앞세우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송영길 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지휘선언을 하고 불출마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캠프 총리님이 주변에 의원들 사이에서 팽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결정을 보고 고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최근에 제가 들은 정청래 대표의 측근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국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어지거나 아니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서 패배가 확실하다면 자, 잠깐만. 그 내용은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일단 나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한테 모든 걸 일임을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자, 어떤 것이 그러면은 좀 더 김민석 총리 쪽으로 유리할 것이냐. 이것은 뭐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마를 시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출마를 안 하고 지지 선언을 사실상 하면서 김 총리를 돕는 것이 낫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신으로 답변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전자. 출마를 우선 하고 흥행을 좀 쉽게 한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계속하면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에 더 올라오는 그 민심을 끌어올리고 예, 예. 그러면서 합치는 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뭐 한간에 봤을 때 송영길 의원이 더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그게 부분에 그 있어서는 출마하는 것이 낫다. 예, 출마해서 지금은 계속 순항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예. 1, 2, 3위에서 사실은 1, 2위가 박빙이어가지고 3위의 도움을 받았고 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불출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은 1, 2, 3위가 계속해서 서로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3위 주자로서도 열심히 올리는 게 1위를 위해서도 러닝메이트를 위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자료 화면을 잠시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텐데 저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차기민주당 대표 적합도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김민석 32, 정청래 27.2, 송영길 20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런 걸 보면 자, 지금 흥행을 위해서는 같이 출격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것인데 저런 상황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출마하지 않고 지지선을 해서 아예 김민석 총리를 처음부터 앞장 세우자라고 하는 것 판단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의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찌됐건 너무 길게 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라든가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정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기에 정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것이든 아니면 어떤 쪽이 더 선호되고 있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겠죠. 아, 김민석 이제 총리를 당 대표 만드는 것은 정해졌다고 봐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뛰어들지 않고 아예 바깥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어떤 방향으로 청와대가 결정을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김민석 총리로 단일 후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게 권리당원이라든가 당원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두 후보가 단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함께 세 후보가 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괜히 그냥 판만 키우는 그런 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방향성이 조금 어차피 두 분의 그런 선거 방향성 같은데 동일한 방향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명의 후보가 함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긴 저는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송영길 후보가 지금 운신의 폭이 더 많잖아요. 네. 후보라고 의원이라고 얘기할게요. 오히려 지금 김민석 총리는 후기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인수할 때까지는 약간의 활동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운신의 폭의 한계를 송영길 의원이 오히려 더 넓힐 수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3위 후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본인이 역량을 끌어올리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후보 이럴 때 나중에 파이널리 이게 합칠 수 있는 그래서 더 확실한 승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몇 번이 또 무슨 일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뒤집어질지 모르거든요. 이런 위기 때마다 사실은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2대 1인 경우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 뭐 A 안이 B 안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정리가 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황명선 최고위원이 오늘 지금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당히 뭐 이런저런 많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황명선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김민석 총리의 빈자리에 보궐로 들어와 짧은 기간 동안 지도부로서 활동한 만큼 연임에 대한 당원들의 권유도 있었으나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달여 민주당이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아까 이제 네.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중단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기세로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이제 황명성 최고 같은 경우에는 나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혹시 저 비공개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출마하지 마라, 안 해야 한다, 당대표. 네. 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대신에 어제 사건이 있었던 이지은 비공개 최고에서 이지은 대변인에 대해서 강한 문책과 강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명까지 내지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했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본인 의지라기보다는 아마 사무총장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최고위가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화면에 안 나오잖아요. 예, 예. 바로 옆에 정청래 대표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원주 자, 의원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본인 이원주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 출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지도부니까 출마하지 않으니 너도 출마하면 안 된다, 대표도. 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면전에서. 예. 하고 어제 김용 부원장도 진작에 사퇴했어야 된다, 대표를. 예. 근데 늦었으니 불출마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한 거로 봐서는 지금 불출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불출마하고 사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지금 민주당 여론조사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국민은 지금 민주당이 선거 패배한 거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오늘 이지은 대변인 사건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심각한 숙고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중요한 내용을 하려고- 까발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지연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고 오늘 이제 스스로 사퇴했다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지연 대변인의 말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리해 준 거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된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그런 건가? 이제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일단 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갑론을방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제 말 실수 때문에 오늘 이제 대변인직 사퇴를 했고 제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정청래 대표의 거친 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혹시 지금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뭘 올렸다는 게 있는데 나옵니까? 한번. 이슈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정청래 알콩당 통에 보면은 좀 전에 국무회의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 왜 비공개하냐.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는 거에 적극 찬성한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의원총회를 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의원총회 하면. 예,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겠다라는 걸로 의원총회 공개를 들고 나오신 거죠. 의원총회를 아예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에서 본인의 사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는 이제 좀 의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나는 출마할 거고 예. 내가 계속 연임하면 나는 당원 주권 주기에 1인 1표제 정당의 그런 사실 시행을 했던 본인으로서 계속해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당을 만들어가겠다, 변화시켜가겠다라는 나름의 적극적인 의지. 그래서 사퇴의설을 일축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포스팅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포스팅은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 알콘당 통해서 페이스북에 예. 보니까 직접 하신 거죠. 보통 직접 많이 하셔요. 저는 이거 김 총리에 대한 견제구 예. 성격도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김 총리가 국무회의를 직접 주관한 게 생방송으로 나갔거든요. 예. 꽤 호응도가 높았고 아마 대통령 안 계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이 대통령과 같은 국무회의의 노출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유사한 뭐 현장 행보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전에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닌가.
자, 지금 이제 이지은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하느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고 문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조중동 신문서 그래브 없이 했듯이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 찬성합니다. 당원 뜻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의원총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원총회도 오히려 공개하자라고 하는데 뭐 다 국민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지 잘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의 사퇴 문제까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겠느냐라고 했는데 사퇴 문제를 뛰어넘어서 출마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전 국회의원이 저희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에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건 엄청난 질책이거든요. 정청래 대표, 당신 잘못했어. 우리가 지게 된 거에 당신 저기가 굉장히 크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확실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당 대표가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저는 뭐 사실은 이번에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아침에 사퇴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참 이상한 게요. 정청래 대표는 사퇴를 하는 순간 본인이 다 실패했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자기의 미래는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실제 전당대회 나가기도 어렵겠죠. 그 상황에서는 뭐 패배를 했는데 다시 네. 전대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인정을 글쎄요. 하면. 예.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사퇴를 넘어서서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의견 주시면서 이지은 위원장 사퇴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조금 전에 어저께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을 마치 윤석열이 개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파만파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일단 제명 논의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대변인은 이제 사퇴를 했는데 본인의 진심, 의중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너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할 건 아니다. 일단 발언에 대해서 논쟁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찍어내기 하듯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시고 배남두님, 정은유님, 그리고 강영기 선생님, 기장갈매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진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신동방동님 고맙습니다. 50에이저드 호퍼 유니언님 고맙습니다. 자, 스픽스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조현삼 변호사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소의 김민주 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청 대표가 사면초가냐 아니면 지금 좀 위기 상황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놓기로 하고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성남설공항에 이제 일단 당 지도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청 대표와 이제 그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안 왔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전북을 갔다 선운사를 찾았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좀 조현삼 변호사 해석하고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했던 환송 행사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북을 찾았다. 그리고 사실 서남사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오찬을 이원택 이번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오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연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호남입니다. 호남의 권리당원 3분의 1가량이 있는 삶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이번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참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전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북 이원택 지사와 오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북 지사 선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권리당원들, 당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과정, 그런 절차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승리한 지역을 찾아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다라는 거고 이제 김민수 소장 일단 저런 행보에 대한 것
간단히 좀 평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뭐 저럴 수 있다. 뭐 보통 대통령이 그 정도 했으면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있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북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나는 뜻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예. 오늘 이지은 대변인이 그만두면서 페이북에 온 글을 보면 정확하게 정청래 지도부 그다음에 그 측근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지연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예, 우리 사퇴하면서. 제작진은 좀 찾아서 지금 바로 예, 좀 예. 올려주세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이준 대변인이 그냥 뭐 정치 경력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김어준 쇼나 매불 쇼 내지는 이 정청래 대표 측근분들하고 계속 대변인 활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분의 생각을 이 오늘 사퇴서의 의견만 보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나온 거니까. 아주 대통령의 말씀은 덕담이라고 믿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맞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낙점한 것이다. 지선의 책임을 특정에게 물은 것이다. 정청래 대표들 알아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다라고 대통령님의 말씀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했다. 거기에 대한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근데 3살짜리도 아니고. 자, 저렇게 해서 이제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대통령이 우리 다 봤지만 무죄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인석 총리를 낙점한 것도 맞죠, 사실은. 아유, 저는 뭐 이전 대변인하고도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저희 프로그램 분이죠. 진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어찌됐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의견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는 각자 이제 판단 몫이고요. 네,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게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저 의중을 각자 좋은 대로 해석하지만 다수 대중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은 정경 대표를 배격하는 것이 아닌데 왜 배격하는 것처럼 하느냐, 정경 대표 책임져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를 이제 거론을 해버리면서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의 이 지선에 대한 책임의 원망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랑 지금 민주당이랑 정당 지지도가 뒤바뀌었잖아요. 이거 맞아요.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잘했어요. 국정운영 지금도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히 바뀐 건 우리가 이번 지선에서의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컨벤션 효과는 어떻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올라올 만한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 공분을 하고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들 마음 아픈 상황에서 정청래 당 지도부를 두둔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이 이것을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너네들이 문제야 하면서 또 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언론이나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한테 압박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질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조차도 저희는 사실은 대변인직을 물러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공감하고 어느 정도 내려놓는구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런 페북의 포스팅은 지지자들한테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을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유하느냐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대변인직을 내려놓음으로써 해소가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더 커지면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할지, 오히려 정청래 대표한테는 큰 부담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논법을 이렇게 가집니다. 뭐 실제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겼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졌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소수 의견이 반드시 무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인식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 이겼다. 이거 왜 이긴 걸 자꾸 졌다고 하는, 이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것을 이긴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선명성 면에서 더 부각될 수 있다. 정청 대표 잘못한 거 없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런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거 정 대표 사퇴해야 된다. 책임 물어야 한다.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다. 출마 자격이 있다. 이것은 왜 이걸 가지고 당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저는 논쟁을 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선명하잖아요. 그쵸. 판단하기도 좀 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는 문제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매우 복잡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돌려차기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예. 그 자체가 부적절했던 워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이거는 지선의 패배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을 끌어들여와 하면서 더 충격을 더하는 우리 지지자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유튜브에서 말조심.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 다 한 줄 알고. 김경진 대표 주변에서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제 실제 숙고하면서 당대표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한다, 이런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날 출구조사 발표 나서 압승이었잖아요. 압승하고 나서의 그 핵심 그 대표실 핵심은 바로 연임가자. 특히 전북에서 이기는 게 확정되고 연임가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원주권 회의라고 저 정청래 대표의 외곽 조직이 있어요. 이걸 다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결과가 다음날 뒤집어졌고 이 논란이 있으면서 대표가 모든 연임 관련된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연임 관련된 선거운동 준비를 다 중단시켰어요. 반면에 어제 김민석 총리는 경기도당 당원 당선자 워크숍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고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숙고에 들어갔다. 예. 근데 지금 숙고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출마 쪽에 좀 무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 게 오늘 이상한 뉘앙스의 발언을 최고위원 끝나고 했거든요. 어떻게?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예. 나 그게 딱 귀에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근데 저는 확 꼽히는 표현인데 정권은 짧다. 이것은 권력은 유한하다 뭐 이런 걸로 국민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정권은 짧다. 근데 하필이면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 원래 이제 변호사님 이런 해석 잘하시니까 어떤 의미로 정청 대표가 발언을 한 거예요?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앞서서 지금 황명선 의원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고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잖아요. 그 뉘앙스 자체가 이번 당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당연히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 이후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표현했다.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본인이 바라는 그런 정치 방향성대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좀 의중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지금 숙고하겠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포기할까? 만약에 연임을 포기하는 순간 본인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자명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당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잡음이 있었는데 당 대표를 연임하지 않는다. 연임을 포기한다. 그 순간 과연 다음에 자기에게 정치적인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거네요. 지금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제 책임을 좀 져주는 거, 없는 책임도 일부러 좀 안아주는 것이 책임을 묻는 사람들의 좀 이런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권은 지금 뭐 이재명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또 민주당 정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금방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오래 갈 일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소극적 의미가 하나 있고 적극적 의미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당대표 출마해서 결국 당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확고한 의지인데 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당심들이 변해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길 리서치하고 조원 ENC입니까? 조원 갑자기 CNI입니다. 조원 CNI하고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자, 한길 리서치가 먼저 조사했던 내용부터 볼까요? 조원 걸 먼저 보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자, 지금 이틀 동안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요.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민석 28.8, 정청래 17.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양자 구도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첫 번째 올라와 있는 뉴스가 조원 CNI에게 의뢰한 거기 때문에 조원 CNI가 조사한 거 맞습니다. 조원 CNI가 그럼 한 거를 조금 전에 띄웠던 거 한 번 더 맞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자, 조원 CNI가 이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기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금 6월 6일부터 6월 8일이니까 이제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이죠. 그러면 한 이틀 전까지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지금 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저 내용을 이제 민지 컨설팅 부대표 출신이시니까 김민주 소장 이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러면 자 그대로 좀 띄워 주십시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이제 되면 결국 두 사람의 합이 정경 대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저 일단 해석을 좀 해주시죠. 물론 뭐 송영길 대표의 22%가 전부 다 그 김민석 총리에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나 호남표는 오히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만 있을 때 오히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는 어제 어디죠? 올리뉴스인가 거기서 나온 거하고 요번이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기는 거. 특히나 이 조사는 샘플이 2,000 샘플이어서 매번 전국조사 1,000샘플을 한 것보다는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조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은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 상대로 조사한 내용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 자, 우리 조인삼 변호사 한번 보시죠. 저렇게 나오는 것도 뭐 어쨌든 이제 흐름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제 순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 때문에 저렇게 좀 더 강력하게 쏠림 현상이 생기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조사가 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발언이 지난 월요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기간 중에 마지막 날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패배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아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응답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청래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오고 저는 이것이 어찌됐건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하루만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더 많은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더욱더 유의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자 대결 구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도 이제 김민석, 정청래 47.3 대 31.6 이렇게 나오고요.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대표도 36.1 대 3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렇게 보면 뭐 양자 대결이든 이제 다자 대결이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대로 조사 내용도 한번 양자 다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층들의 여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뉴스하고 KNA25가 이제 조사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6월 7일, 8일입니다. 6월 7일, 8일 이틀 동안 조사했는데 저기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네요. 이제 저러면 여론조사 회사가 신현영 의원 몇 군데 했는데 저런 흐름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당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일반 여론에서도 일반 우리 민심까지 합쳐도 그런 순서로 지금 1, 2, 3등이 공고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박빙이거나 뒤집어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선 끝나고 나서 스타트 라인에 섰기 때문에 지금의 출발점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추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잘 모름, 기타, 없다 이런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승패에서 매우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KNN 데이터도 보면은 1위, 3위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캠페인 과정에서의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결과가 또 달라지거나 아니면 차이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의 1, 2, 3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의 정청래 당 지도부에 대한 이런 평가,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1위와 3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자, 거죠.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저런 흐름이 이제 뒤집어질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저런 마음의 또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8월 17일까지. 예. 두 가지인데요. 그 이지은 대변인의 어제 말실수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시영 TV에 나와서 하셨잖아요. 근데 박시영 TV의 박시영 그 진행자는 아무래도 김어준 총수와 매물쇼하고 맥을 지금 같이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거대 유튜버들의 생각이 엿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이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답변을 요구하니까 말실수를 한 거죠. 네. 그 무슨 말이냐? 지금 거대 유튜버들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도 정청래한테 책임을 문 적이 없다. 그거는 분열 세력들이 김민석을 추대하기 위해서 과하게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해석하고, 해석하고 자기네 유리하게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공격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지만 당원 주권 시대를 계속 또 강화할 거예요. 당원 주권 시대인데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모두 1인 1표인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이게 뭐 감날 배추나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 없다.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 아직까지도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높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대표의 어떤 단일 노선, 연대가 공고히 되려면 정확하게 김민석 총리가 내놔야 돼요. 본인이 얘기했던 4050 골든 에이지 있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차기 당대표로서 송영길 대표의 양보를 받을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졌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를 픽한 것처럼 하는 것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또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그 정도 의중을 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인지 윤석열과 또 비교하면 어떤지 이게 이제 동시에 좀 드는데 진희 의원 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대통령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또 반대해서 공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로서의 존중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석은 각자 할 수가 있는 거고 때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팀에서는 당연히 크게 이 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팀에서는 볼멘소리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좀 편 한번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정청래 당 지도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출마할게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감히 제가 어제 내란 1, 2, 3을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할 때까지 그 전초전, 당일, 그리고 사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당 지지율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 아픈 마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청래 대표님 편들겠다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에 비유할 수 있는지 그거는 너무 트라우마다.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수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런데도 이제 조심스럽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일단 좀 해놓고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그러면은 김민석을 픽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은.
일단 저 역시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당무 개입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상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해석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듯이 다음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의중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당과 정이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협화음 없이. 지금 향후 총선 이전 2년 동안은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함께 갈 수가 있는 당대표를 원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할 수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선호할 수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그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꾸 개입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니 뭐 들리잖아요. 대통령의 의사 표현. 네, 의사 표현을 넘어서 저는 그 대통령에게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전당대회가. 아니 대통령은 계속 여기서 한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본인의 일련의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정권 책임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당이 혁신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그 1호 당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총리도 한석수 총리를 임명한 거다. 저는 그렇게 확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 전까지 화가 너무나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풀어주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당원들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하는 게 이겼대 져놓고 이걸 대통령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좀 엉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당무 개입이 되려면 정책 대표 출마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김민수 총리 당 대표니까 출마해야 됩니다. 찍어주세요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을 대신해서 그 표현을 해주는 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 표현이에요. 윤석열은 어떻게 했느냐? 당원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자를 아예 안 될 자를 꽂아서 이거 안 시키면 너희들 다 죽어. 출마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명씩 다 죽였어. 안철수 죽였고 나경원이 죽이고 그걸 노골적으로 죽일 때 어떤 카드를 썼냐? 검찰이라는 카드를 들고 캐비넷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굴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야기를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청 대표를 더 지지해 주십시오. 정청 대표도 잘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데 이거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 평가의 공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틀어서 저렇게 봐버리면 원래 꿍심이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래 꿍심이 있으면 그 꿍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지하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걸 꿍심이라 그러나요? 꿍꿍이 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꿍심이라 표현하는데 뭐 진심이나 속마음이다 이렇게 대구 사투리. 아니 뭐 진심이라고 꿍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여운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이어서 이 논쟁은 오늘 이제 사퇴를 했고 이전 또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훌륭한 자원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다음에 또 총선 출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을 잘 관리해서 저것이 혹시 정청래 대표를 무조건 편들겠다는 약간의 선입관이 결국 정청래 대표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예, 오히려 더 이게 입지를 좁히게 하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정말 지금의 민감한 상황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나와서 말 조심해야 된다. 저도 유튜버도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주셨는데 한마디만 좀 예, 드리면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우리 내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자체가 당무 개입의 여지가 있나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스스로 너무나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듯이 똑같이 우리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은 당연히 당무 개입이고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단 말이에요. 검찰 권력을 동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원호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원호 후보가 출발선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박주민, 전현희 의원도 속이 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본선까지 가고 또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출발은 하여튼간에 동등하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야지 더 절박하고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다. 좋은 교훈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일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걸 무엇을 우리가 남겨서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좋은 미끄럼으로 쓸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전 투구식 방식보다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미래를 놓고 이렇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쓰고 있는 화법이나 내용들이 좀 과거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저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북을 갔던 것도 제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승리를 했던 지역 한 군데를 찾아가는 가고 싶을까? 자기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쏟았자면 그 어느 지역입니까? 전국에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북을 찾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거. 왜냐하면 질지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문제라고 가장 보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 격전지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든 힘을 쏟아서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전북을 먼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른 지역은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두 번째 선운사라는 저런 또 정청래 대표가 평소에 찾는 고찰이기도 하고 또 갔으니까 이원택 참 고생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좀 읽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하는 활동은 다 정치적이잖아요. 그럼 호남을 잡아야 이번에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일 안심할 때는 확고부동한 데는 전북밖에 없는 거예요. 당원들 총동원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김관영 후보를 이겼잖아요. 그럼 과반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과반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면 당대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할 때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계산으로는 진짜 이거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일어설 길이 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쪽에 확고한 생각이 있고 절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을 하지 말자.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논쟁하자.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원래 선인이다. 원래 악인이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스픽스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방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적절하냐 이런 것을 갖고 소중한 1등, 2등, 3등 후보를 다 같이 평가하는 그런 방송으로 가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는 팬층이 다 사라졌다. 색깔 확실히 정해라. 어느 편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 1000명 정도 들어왔다는 거는 와 대단한 겁니다. 자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크로님이나 드노피님 고맙습니다. 젠틀맨님도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십니다. 하루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또 나홀로 투대리님도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달렸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된다.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스픽스 1, 2, 3, 4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끝나기 전에 딱 한마디씩 짧게 듣고 싶은데 촌철살인 10초에서 15초 시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 신현영 의원 시작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예.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의 한 달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삼 변호사님.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하시고 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출마든 불출마든 간에 어쨌든 당원들이 궁금한 거는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주 소장님. 이게 첨예할수록 말실수가 많아요. 근데 말실수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그친 게 아니라 상대 측의 심각한 뭐 이런 인격 모독이나 내지는 이재은 대변인처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하거든요. 최근에 모 의원님은 재선거 주장까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 모 의원님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쇼츠의 스타가 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입조심, 발조심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야, 요즘 쇼츠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데 스픽스 계속 쇼츠에 집중하고 있는 자, 이런 말씀 제가 농담처럼 드리고요. 아이고, 송선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스픽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화이트님도 스픽스 응원합니다. 재곤 선생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 은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부보다 귀하다. 세진 선생님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사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정청래 대표 얘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판결 이미 내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길버트님 고맙습니다. 럭키님 감사드리고요. 한지님도 조정임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신현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조인삼 변호사 민주정치연구소 김민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